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책임지는 액세스 제어와 인증에 대해 잉스를 중심으로 실무 관점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인증부터 JWT 토큰, IP 제어, GWARS, OAuth, Rate Limiting, HTTPS까지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별히 퀴즈 8개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인증 베이직 오센티케이션, 두 번째로 JWT 토큰 기반 인증, 세 번째로 IP 기반 접근 제어, 네 번째로 CORS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 다섯 번째로 OAuth 2.0 소셜 로그인 통합, 여섯 번째로 API 레이트 리미팅 속도 제한, 일곱 번째로 HTTPS SSL/TLS 암호화 통신, 마지막으로 세션 기반 인증 관리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본 인증, 베이직 오센티케이션입니다. 복잡한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무나 접근하게 둘 수는 없을 때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인증 방식입니다.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로그인 팝업을 통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접근을 제한합니다. 하이패스워드 파일로 사용자를 관리하고 서버 레벨에서 요청을 차단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부담을 줄입니다. 개발 환경, 스테이징 서버, 관리자 대시보드, 내부 API 문서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잉스에서 기본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OAuth 베이직 디렉티브로 인증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지정한 문자열이 브라우저의 로그인 팝업에 표시됩니다. OAuth 베이직 유저 파일은 실제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하이패스워드 파일을 가리킵니다. 이 파일은 보안을 위해 웹루트 밖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웹루트 안에 두면 공격자가 직접 HTTP 요청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프록시 패스가 실행되어 실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반드시 HTTPS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하이패스워드 파일은 여러 사용자를 지원하므로 팀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JWT 토큰 기반 인증입니다.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표준 인증 방식으로 서버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스테일러스 인증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 서비스가 중앙 세션 저장소 없이 독립적으로 토큰을 검증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액세스 토큰은 짧게 15분에서 1시간, 리프레시 토큰은 길게 7일에서 30일로 설정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바일 앱, SPA, API 통신 모두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며 서버 확장이 매우 쉽습니다. 노드, JS와 익스프레스에서 JWT 토큰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큰 함수는 사용자 정보를 받아 JWT를 생성합니다. 페일로드에는 사용자 아이디와 이메일을 넣되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JWT-SIN 함수로 비밀키로 서명하고 만료 시간을 7일로 설정합니다. 오센티케이트 토큰 미들웨어는 모든 요청에서 오서러제이션 헤더에서 토큰을 추출하고 베러 TOKN 형식으로 전달되므로 공백으로 스플리트해서 토큰만 가져옵니다. JWT의 베러파이 함수로 토큰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서명이 올바른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페일로드를 REQ 유저에 저장해서 다음 핸들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IP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회사 내부 도구나 관리자 페이지는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확인해서 특정 IP나 IP 대역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허용된 IP만 통과시키고 블랙리스트 방식은 특정 IP만 차단합니다. CIDR 표기법을 지원해서 전체 서브넷을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나 모니터링 대시보드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잉스에서 IP 화이트리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Allow 디렉티브로 사무실 고정 IP와 회사 네트워크 대역, VPN 서버 IP를 허용합니다. Allow 192.268.1.0 G14는 CIDR 표기법으로 192.268.1.0부터 192.268.1.255까지 256개의 IP를 모두 허용합니다.
마지막에 deny all이 핵심인데 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모든 IP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규칙의 순서입니다. 잉스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평가하므로 allow 규칙을 먼저, deny all을 마지막에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deny all을 맨 위에 두면 아래의 모든 allow 규칙이 무시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CORS,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입니다. 브라우저의 세이모러진 정책을 우회하여 다른 도메인 간 안전한 통신을 허용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다른 도메인에 있을 때 필수적이며 SPA를 정적 호스팅 서비스에 배포하고 API는 별도 서버에서 운영하는 현대 웹 아키텍처에 적합합니다. 브라우저가 먼저 옵션즈 메서드로 프리플라잇 요청을 보내 권한을 확인하고 서버가 허용하면 실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모든 도메인을 허용하고 프로덕션에서는 특정 도메인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잉스에서 CORS를 설정하는 프로덕션 코드입니다. 정규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만 허용합니다. HTTP 오러진 변수를 정규식으로 검증해서 f example.com과 mobile example.com만 허용하고 검증된 오러진을 코어즈 오러진 변수에 저장합니다. 옵션즈 프리플라잇 요청에는 204 응답을 반환하고 액세스 컨트롤 allow 크리덴셜즈를 true로 설정하면 쿠키나 오서러제이션 헤더를 포함한 요청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크리덴셜즈를 true로 설정할 때는 액세스 컨트롤 allow 오러진을 와일드카드로 설정할 수 없고 정확한 도메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always 키워드를 붙이면 에러 응답에도 CORS 헤더가 포함되어 401이나 403 에러 내용을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OOS 2.0 소셜 로그인입니다. 사용자 경험과 보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저장하지 않아 보안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며 전환율이 20%에서 40%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패스포어트, JS를 사용하면 100개 이상의 소셜 로그인 제공자를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표준 프로토콜이라 구글, 네이버, 카카오 모두 동일한 흐름으로 구현됩니다. 노드, JS에서 구글 OOS 2.0을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패스포어트, JS의 구글 스트래터지를 설정하고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환경 변수로 관리합니다. 콜백 URL은 구글이 인증 완료 후 리다이렉트할 우리 서비스의 URL입니다. 사용자가 구글에서 로그인하고 권한을 승인하면 구글이 우리 서비스의 콜백 URL로 인증 코드를 보냅니다. 패스포어트가 자동으로 이 코드를 액세스 토큰으로 교환하고 토큰으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콜백 함수에서 구글 아이디로 기존 사용자를 찾거나 새로 생성하여 다음 로그인 때 동일 사용자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API Rate Limiting, 속도 제한입니다. 한 사용자나 보디 초당 수천 번의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나 IP가 일정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요청 수를 제한해서 서버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리소스를 분배합니다. 리키 버킷 알고리즘으로 버스트 트래픽을 부드럽게 처리하며 로그인 엔드포인트는 분당 5회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무작위 대입 공격을 방어합니다. 429 to many 리퀘스트 응답으로 제시도 시간을 안내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잉스에서 레이트 리미팅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리미트 아리큐존 디렉티브가 공유 메모리 영역을 생성합니다.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는 클라이언트 IP를 바이너리 형태로 사용해서 메모리를 75% 절약하며 10MB 메모리로 약 16만 개의 IP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시발제스는 초당 10개 요청을 의미하며 분당이나 시간당으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리미트 REQ 디렉티브가 실제 제한을 적용하는데 버스트 G10은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을 허용하는 버퍼입니다. 노드레이 옵션을 사용하면 버스트 범위 내의 요청도 지연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로그인 엔드포인트는 레이도 알댐으로 분당 5회만 허용하고 버스트도 2개로 작게 설정해서 무작위 대입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HTTPS, SSL, TLS 암호화 통신입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HTTP 통신은 중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누구나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레츠 엔크리프트 같은 무료 인증서를 잉스에 설정하면 모든 통신을 암호화해서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도 내용을 읽을 수 없게 만듭니다. TLS 1.2 이상만 허용하여 취약한 프로토콜을 차단하고 HSTS 헤더로 강제 HTTPS를 적용합니다. HTTPD와 HTTP3는 HTTPS 위에서만 작동하므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잉스에서 HTTPS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리선 443SSL HTTP로 HTTPS와 HTTPD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레츠 엔크리프트 인증서 경로를 지정하고 SSL 프로토콜즈로 TLS 1.2와 TLS 1.3만 허용합니다. TLS 1.3은 핸드쉐이크를 기존 ERTT에서 1RTT로 단축하여 연결 설정 시간을 약 50% 줄입니다. 또한 RSA 키 교환, RC4, 3DS 같은 취약한 암호화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포워드 시크러시를 보장하는 DHE와 ECDHE만 허용합니다. 스트릭트 트랜스포어트 시큐리티 헤더로 HSTS를 활성화하면 브라우저가 1년 동안 모든 요청을 자동으로 HTTPS로 변환합니다. X프레임 옵션즈와 X컨텐트 타입 옵션즈 같은 추가 보안 헤더도 설정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세션 기반 인증 관리입니다.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인증 방식으로 서버 메모리나 리디즈에 세션을 저장하고 쿠키로 세션 아이디만 주고받습니다. 즉시 로그아웃과 세션 무효화가 가능하며 민감한 데이터는 서버에만 보관하여 클라이언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JWT와 달리 서버가 상태를 관리하므로 세션을 강제로 종료하거나 권한을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버 확장 시 세션 공유를 위해 리디즈 같은 별도 저장소가 필요하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JWT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베이직 오센티케이션을 구현할 때 오스베이직 유저 파일의 위치를 웹루트 밖에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잉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 정적 파일 서빙 경로와 분리해야 하기 때문. 두 번째, 외부에서 직접 HTTP 요청으로 인증 파일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째, 하이패소드 파일의 읽기 권한을 잉스 프로세스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네 번째, 여러 서버 블록에서 동일한 인증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외부에서 직접 HTTP 요청으로 인증 파일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입니다. 웹 루트 내에 하이패소드 파일을 두면 공격자가 해당 파일의 경로를 추측하여 직접 HTTP 요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해시된 비밀번호를 얻으면 오프라인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원본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웹 루트 밖에 두면 HTTP를 통한 직접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JWT 토큰 기반 인증에서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을 짧게 15분, 리프레시 토큰의 만료 시간을 길게 7일로 설정하는 아키텍처의 주요 보안 이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어도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며 리프레시 토큰은 HTTPS를 통해서만 전송되어 노출 위험이 낮기 때문. 두 번째, 짧은 액세스 토큰으로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긴 리프레시 토큰으로 데이터베이스 조회 빈도를 최소화하기 때문. 세 번째,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로 읽을 수 있어 XSS 공격에 취약하지만 리프레시 토큰은 HTTP-only 쿠키로 보호되기 때문. 네 번째, 액세스 토큰의 빈번한 갱신으로 토큰 블랙리스트 관리가 용이해지고 리프레시 토큰은 한 번만 검증하면 되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어도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며 리프레시 토큰은 HTTPS를 통해서만 전송되어 노출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중 토큰 전략의 핵심은 보안과 사용성의 균형입니다.
액세스 토큰은 API 요청마다 전송되므로 네트워크 스니핑이나 XSS로 탈취될 위험이 높지만 만료 시간이 짧으면 공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창이 제한됩니다. 반면 리프레시 토큰은 토큰 갱신 시에만 HTTPS를 통해 전송되고 HTTP-only 쿠키에 저장되어 노출 빈도와 위험이 낮으므로 긴 만료 시간을 설정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사용자 경험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IP 기반 접근 제어 시 allow 192.268.1.0 G14 deny all 설정과 deny all allow 192.268.1.0 G14 설정의 실제 동작 차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두 설정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며 잉스가 내부적으로 allow 규칙을 먼저 평가하도록 최적화하기 때문에 순서는 무관하다. 두 번째, 첫 번째 설정만 정상 작동하며 잉스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규칙을 평가하고 첫 번째 일치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두 번째 설정은 모든 IP를 차단한 후 특정 대역을 허용하려 하지만 deny all이 먼저 매칭되어 192.268.1.0 G14도 차단된다. 네 번째, 두 설정 모두 작동하지만 두 번째 설정이 deny를 먼저 처리하여 성능상 약간 더 효율적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설정만 정상 작동하며 잉스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규칙을 평가하고 첫 번째 일치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잉스의 allow와 deny 디렉티브는 선언 순서대로 평가되며 첫 번째로 일치하는 규칙이 적용되고 이후 규칙은 무시됩니다. 첫 번째 설정에서는 192.268.1.0 G14 대역의 IP가 먼저 allow에 매칭되어 허용되고 나머지 모든 IP는 deny all에 의해 차단됩니다. 반면 두 번째 설정에서는 모든 요청이 먼저 deny all 규칙에 매칭되어 즉시 차단되므로 그 아래의 allow 규칙은 절대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llow 규칙을 deny all 위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화이트리스트 방식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CORS 설정에서 Access Control Allow origin: 별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Access Control Allow Credentials: true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올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브라우저가 보안 정책 위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며 특정 도메인을 명시하거나 크리덴셜즈를 펄스로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와일드카드와 크리덴셜즈를 함께 사용하면 프리플라이트 요청이 무한 루프에 빠지므로 옵션즈 메서드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세 번째, 쿠키가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same site 속성을 none으로 설정하고 HTTPS를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CORS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인증 토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오서러제이션 헤더 대신 포스트 본문에 토큰을 담아야 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브라우저가 보안 정책 위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며 특정 도메인을 명시하거나 크리덴셜즈를 펄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CORS 명세에 따르면 크리덴셜즈 모드가 활성화된 요청에서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의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포함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면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는 이러한 조합을 감지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해결책은 특정 도메인을 명시하거나 크리덴셜즈가 필요 없다면 펄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의 리미트 REQ 모듈을 사용한 레이트 리미팅에서 리미트 REQ 존 JPI 10m 레이트 시발데스 리미트 REQ 존 API 버스트 지심 노드레이 설정의 의미와 동작 방식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각 IP당 초당 10개 요청을 허용하며 20개까지 버스트를 허용하되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하고 초과분은 503 에러를 반환한다. 두 번째, 10MB 메모리에 IP 주소를 저장하고 초당 10개 요청을 평균적으로 분산시키며 순간적으로 최대 30개까지 허용한다. 세 번째, 각 IP당 초당 10개 요청만 허용하고 추가 20개는 큐에 대기시킨 후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노드레이는 큐 대기 시간을 제거한다. 네 번째,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는 IPv6 추적하고 10분 동안 10MB 메모리를 사용하며 초당 20개 요청까지 버퍼링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각 IP당 초당 10개 요청을 허용하며 20개까지 버스트를 허용하되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하고 초과분은 503에러를 반환합니다. 이 설정은 리키 버킷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리미트 REQ존에서 IP 주소별로 초당 10개 요청을 기본 허용량으로 설정하고 10MB 메모리 영역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버스트 G10은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급증할 때 20개의 추가 요청을 허용하는 버퍼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트 요청은 큐에 쌓여 시간차를 두고 처리되지만 노드레이 옵션을 사용하면 버스트 범위 내의 요청도 지연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그러나 기본 허용량과 버스트를 합친 순간 최대치를 초과하면 503에러가 반환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HTTPS 통신에서 TLS 1.2와 TLS 1.3의 핸드쉐이크 과정 차이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성능 및 보안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TLS 1.3은 1RTT 대신 0RTT 핸드쉐이크를 사용하여 연결 속도가 2배 빨라지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메타데이터 노출을 방지한다. 두 번째, TLS 1.3은 핸드쉐이크를 1RTT로 단축하고 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거하여 보안을 강화하며 포워드 시크러시를 기본 적용한다. 세 번째, TLS 1.3은 인증서 검증을 클라이언트 측으로 이동시켜 서버 부하를 줄이고 세션 재개 시 0RTT를 통해 즉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네 번째, TLS 1.3은 대칭키 암호화를 AS-256에서 차차 20으로 변경하여 모바일 환경 성능을 개선하고 중간자 공격 탐지 메커니즘을 추가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TLS 1.3은 핸드쉐이크를 1RTT로 단축하고 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거하여 보안을 강화하며 포워드 시크러시를 기본 적용합니다. TLS 1.3의 가장 큰 개선 사항은 핸드쉐이크를 기존 2RTT에서 1RTT로 단축하여 연결 설정 시간을 약 50% 줄인 것입니다. 또한 RSA 키 교환, RC4, 3DS, SHA-1 등 취약한 암호화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DHE와 ECDHE 같은 포워드 시크러시를 보장하는 키 교환 방식만 허용하여 과거 통신 기록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포워드 시크러시는 서버의 개인 키가 유출되더라도 과거 세선의 암호화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안 속성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세션 기반 인증과 JWT 토큰 기반 인증을 비교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JWT가 선호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JWT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서버 메모리를 절약하고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네트워크 전송 효율이 높기 때문. 두 번째, JWT는 자체 포함형 토큰이라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앙 세션 저장소 없이 독립적으로 인증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 세 번째, JWT는 만료 시간을 토큰에 포함시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세션 타임아웃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 네 번째, JWT는 HTTPS 없이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어 마이크로 서비스 간 내부 통신에서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JWT는 자체 포함형 토큰이라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앙 세션 저장소 없이 독립적으로 인증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JWT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테일러스 특성입니다. 세션 기반 인증은 중앙 세션 저장소가 필요하며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저장소에 의존하게 되어 다닐 장애점이 되고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합니다. 반면 JWT는 사용자 정보와 권한을 토큰 자체에 담고 있어 각 서비스가 공개 키만으로 독립적으로 토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간 결합도를 낮추고 수평 확장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홉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에서 프록시 서버로 동작할 때 프록시 세트 헤더 X리얼 IP 세미콜론과 프록시 세트 헤더 X 포워디드 포 세미콜론 헤더를 함께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X리얼 IP는 최초 클라이언트 IP만 담고 X 포워디드 포는 모든 프록시 체인의 IP를 누적하여 전체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두 번째,
X리얼 IP는 IPv4 전용이고 X포워디드4는 IPv6을 지원하므로 두 프로토콜 모두에 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X리얼 IP는 인증용이고 X포워디드4는 로깅용으로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 네 번째, X리얼 IP는 내부 네트워크용이고 X포워디드4는 외부 네트워크용으로 보안 정책을 분리하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X리얼 IP는 최초 클라이언트 IP만 담고 X포워디드4는 모든 프록시 체인의 IP를 누적하여 전체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입니다. 이 두 헤더는 다층 프록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IP 추적을 위한 보안적 역할을 합니다. X리얼 IP는 최초 클라이언트의 실제 IP 주소만을 담는 단일 값으로 간단하게 진짜 사용자를 식별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X포워디드4는 요청이 거쳐온 모든 프록시의 IP를 쉼표로 구분하여 누적 기록하며 프록시 애드 X포워디드4 변수는 기존 X포워디드4 값에 현재 리모트 애드레스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서 프록시 1, 프록시 2를 거쳐 백엔드로 가는 경우 최종적으로 X포워디드4는 클라이언트 IP, 프록시 1 IP가 되어 전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액세스 제어와 인증의 핵심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인증부터 JWT, IP 제어, GWAS, OAuth, Rate Limiting, HTTPS, 세션 인증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8개의 퀴즈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다졌기를 바랍니다. 보안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계층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